여기까지 최적화에 관한 기본적인 흐름이었는데요. 최적화 중에서도 이제 유전 알고리즘에 대해서 오늘 다룰 예정입니다. 유전 알고리즘은 오전에도 하셨다시피 이제 각 단계가 있습니다. 초기화, 그 다음에 평가, 선택, 그 다음에 어떤 개체군을 다시 리프로덕션 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크로스오버나 뮤테이션 같은 교차 변이 과정을 활용해서 변화를 주는 그런 과정을 계속 루프를 통해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엄밀한 것은 아니고 학자마다 다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냥 함수를 구성하실 때 취향껏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유전 알고리즘은 앞서 어떤 개체군을 형성하고 그 개체군에서 좋은 해만 뽑아서 좋은 해들끼리 자식을 낳도록 하고 그렇게 구성된 개체군을 계속 반복시켜가면서 좋은 해를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개체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해지는데요. 이 개체라는 것은 어떻게 선언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성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는 파이썬에서는 리스트나 배열, 딕셔너리 같은 변수로 선언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를 생성하는 것은 랜덤한 어떤 값을 반환하는 랜덤 모듈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편리하긴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기는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서 필터링해서 걸러주는 과정을 포함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어떠한 한 개의 해를 생성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면 이 개체군은 파이썬에서 리스트나 딕셔너리의 형태로 아니면 어레이, 배열의 형태로 한 대 담아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코드에서는 initialize라는 개체군 생성 함수를 작성해서 이 안에 generate individual이라는 한 개의 개체를 생성하는 함수를 여러 번, 예를 들어 개체군의 크기가 100번이라고 하면 100번 호출되도록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루프가 사실 앞으로 계속 진행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부분이 알고리즘 흐름도상에서는 여기에 위치하는데요. 종료 조건을 검사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만큼 충분히 좋은 해가 나왔다면 여기서 멈춰도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기서 한 번 더 갈지 아니면 이제 그만할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최저값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할 경우에, 그러니까 계속 돌리면 좋아지긴 하겠지만 어디까지 좋아질지는 모르겠다 인 경우에 이 정도만 하고 이 정도에서 스탑하자 이런 식으로 멈추기도 하고, 아니면 어렴풋이 어느 정도까지 가면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이드라인 적합도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판단을 해서 종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부분을 구현하면 되냐? 이 부분은 루프를 얼마나 돌릴지를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파이썬에서 for문이나 while문이라는 함수를 작성할 때 언제까지라는 조건을 미리 달아두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어떤 특정 제너레이션 값만큼 돌리도록 이제 위에 예시와 같이 쓰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피트니스 인크리즈라거나 맥시멈 피트니스 적합도 같은 어떤 관련 변수를 계산해서 그 KPI가 일정 수준 이하일 때는 계속 돌아가고, 내가 목표치를 달성해서 일정 수준 이상이면 바로 이 while문이 끝나도록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읽어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루프를 한번 실행해서 유전 진화 과정을 하기로 하였다면 이제 이밸류에이션, 평가의 차례입니다. 적합도 평가는 이 역시 evaluate 아니면 selection이라는 함수를 활용해 작동하게 됩니다. 개체군, 우리가 아까 개체군은 어떤 개별 리스트, 개별 어레이들이 있는 어레이, 그러니까 이중 어레이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입력으로 받아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개체의 적합도를 각각 계산하고, 이때 calculate fitness 이러한 이름의 함수를 사용해서 적합도를 계산하고 그 값을 리스트 등의 변수에 저장해서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개체를 죽일 것인지 살릴 것인지 자식을 낳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개체군에서 이대로 삭제시켜 버릴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결정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어떤 자식 세대를 남길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의 부모 개체가 확인이 되었다면, 먼저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네요. 사전에 정한 개수만큼 이 셀렉션 함수에서는 각 개체가 어떤 확률로 선택될 것인지 계산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자세히 다룰 텐데요. 이때 적합도라는 것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 확률을 얼마나 할 것인지도 굉장히 많이 생각해 봐야 될 지점입니다. 일단 앞선 수업에서 아마 룰렛 휠 셀렉션, 룰렛 선택 방식에 대해서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을 것 같은데, 이걸 말고도 피트니스, 적합도가 가장 높았던 우수했던 상위 20개의 개체들만 부모가 될 수 있게 한다 라던가, 토너먼트 셀렉션이라고 해서 토너먼트처럼 어떤 대진표를 미리 짜주고 이 대진표에서 싸워 살아남은 아이들만 자식을 교차와 같은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과 선택하는 부분은 문제마다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모 개체가 선택되었다면 그 다음은 다음 세대의 개체군을 구성하는 단계입니다. 아까 셀렉션에서 전체 개체군을 입력으로 받았다면 이 리프로덕션 함수는 그래서 부모가 되기로 결정된 선택받은 개체군만 일부를 어레이로 받으면 됩니다. 여기에서 내부에 모디피케이션, 그러니까 변조 과정에 활용되는 여러 가지 크로스오버나 뮤테이션 함수를 함께 호출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반환하는 리턴 값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음 세대 100개의 개체로 구성된 어떠한 어레이나 리스트나 딕셔너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리프로덕션 함수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확률로 교차와 변이가 일어나도록 할 것인지를 지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모디피케이션도 리프로덕션 중에 같이 일어난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개 부모 개체의 교차를 적용해서 자식을 만들어내는 방식인 크로스오버, 그리고 일정 확률로 그 자식에게서 돌연변이 영상을 적용해서 조금 더 다른 해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뮤테이션,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GA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에 관한 간단한 설명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론적인 부분이라 조금 빠르게 넘어갔지만 이후 실습에서 좀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